바람을 핀다는 거는 반드시 뭐 도파민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오래 지속적인 사랑을 관계하는 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 상담을 하고 있는 한정미라고 합니다. 보통 첫눈에 반한다 그러면 한 3초 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3초 안에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성을 보고 반한다는 거는 3초도 안 걸린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아주 빠르면 0.2초. 시각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복측 피질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3초다, 7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몇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빛의 속도로 마음에 탁 해서 내 도파민이 발생되는 거는 뭐 시간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뭐 눈앞에서 이제 차은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제 뇌에서 도파민이 막 뿜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파민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차은우 아주 잘생긴 대명사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도파민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다. 그런데 만약에 저런 사람을 찾았어, 내 이상형이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도파민이 남들보다 훨씬 더, 예, 그때부터 이제 이성의 판단이 마비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랑의 단계로 나갈 수 있죠. 사랑 중에서도 뭐 열정적인 사랑, 뭐 풋사랑, 짝사랑, 뭐 편안한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종류들의 사랑에 뇌 기전이 다르게 작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짝사랑, 풋사랑, 열정적인 사랑, 불같은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1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다 다른 기전이 있지만 이 사랑을 설명하는 데는 5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너무 긍정적인 반응이 나는 게 첫 번째, 도파민이 막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너무 좋아 그러고 막 눈이 커지고 그 다음에 막 심장도 뛰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행동을 막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동시에 그런 게 나오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그거는 줄어들어요. 세로토닌이 줄어요? 예, 오히려 줄어들어야지 그 충동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지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줄어들어야지 계속 쫓아다니고 막 흥분이 되고 생각이 나고 이런.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잘 됐어, 차은우 씨도 대표님을 좋아해, 좋네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상관 애착 관계가 이제 지속적인 관계는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차은우랑 결혼하기로 했어. 해서 난 무슨 일 있어도 저 사람하고 해야 돼, 이렇게 한 사람의 스테디하게 아주 안정된 단계, 그때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일부 일처제를 지속할 수 있는, 내가 도덕적인 관념보다도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같이 동반해줘야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시하셨던 짝사랑은 그 애착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고통이 따르는 거죠. 옥시토신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콜티졸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짝사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계인 거예요. 애착 단계가 거부당한 거니까. 그쵸.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오래 지속적인 사랑을 관계하는 건 바소프레신이라는 그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호르몬의 이름들을 드라마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사랑이란 건 결국 뇌 호르몬의 작용이다라는 그런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호르몬들이 뭐 옥시토신, 그리고 뭐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사람을 눈을 멀게 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세로토닌은 행복할 때 늘어나는데 도파민이 막 불을 질렀으면 그 다음에 막 노르에피네프린 막 행동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뭐 할까? 우리 왜 사랑에 빠지면 막 계속해서 전화 답 안 오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괴로운 순간에. 그게 이제 세로토닌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짝사랑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피드백 바라지도 않고 그 사람 자체로 나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뭐 예. 저희가 연예인들 덕질하듯이요. 예. 어. 그러면 그 자체로만, 그거 자체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잠깐 그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에 사랑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2년이 이제 사랑의 유효 기간이다라는 식의 대사가 나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연애를 하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이 권태기는 뇌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걸까요? 권태기라는 게 뭐 2년이다, 3년이다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뇌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익숙함이에요. 뇌는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계속해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걸 지루하다고 착각을 해요. 익숙해지는 것을. 네네. 이 사람을 이제 내가 다 알아. 이 사람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냥 너무 익숙해지면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애착 단계에서 바소프레신, 이 사람은 내 유일한 한 사람. 그런 관계성을 다 형성하기 전에 내가 도파민에 의존해서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더 이상은 도파민이 안 나와. 예, 그러면 이제 권태라고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런 권태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냥 루틴대로만 가지 않았나,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고, 권태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정말 싫어진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자극이 없는 것인지, 같이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좀 새로운 일을 해본다든지, 아직 그 애착 관계가 있다면,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도파민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도파민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람에 대해서는 이 도파민의 역할이 클 것 같거든요. 이 바람을 핀다는 거는 반드시 뭐 도파민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이전에 나 이 사람하고의 1대1 관계가 스테디한 관계야라고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그거는 바소프레신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이야, 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초원의 들쥐 그 논문이 있어요. 거기 들쥐도 바소프레신이 많은 종류는 이렇게 짝하고만 메이트가 되는데, 그런 영향도 한 50%,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관계성의 서로 간의 약속, 그런 것도 50%는 봐야 되죠. 그래서 꼭 바람 피는 거를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내가 도파민이 잘 발생, 그렇게만 익스큐즈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포유류 중에 한 배우자하고만 사는 건 한 3에서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이 전두엽이 발달되고 굉장히 생각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럴 수 있는 또 성향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인 것도 무시는 못한다. 바소프레신의 영향은 무시 못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자극을 추구하는 거,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바람과 반대로 자, 이 사랑을 제가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저는 차은우랑 정말 100년으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뇌과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는 지루함을 싫어해요. 사람의 본능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가 돼버려요, 뇌는.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부부들에 대한 논문도 있어요. 20년 이상을 아주 사이좋게 여전히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들을 했더니 신혼부부들에게 나타나는 막 도파민이 막 활성화되고 그런 사랑 영역, 감정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된 fMRI 결과가 있거든요. 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것의 연속이잖아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그러나 이제 그게 같이 살기 위한 화합하는 거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나이가 드신 20년 이상, 30년 이상 생활을 했어도 늘 새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킨십이 많아요. 손을 잡는 횟수. 첫 번째 특징이 손을 잡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잡는다는 거는 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치유의 효과도 있고, 손만 잡아도 감정이입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루해질만 하면은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새로운 자극, 익숙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그 노부부를 볼 때 보기 좋다라고 느끼는 노부부가 이제 손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네요. 눈에 반하는 거는 뭐 0.1, 그건 자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이쁜 사람들 봐도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영화 배우들 봐도 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보기는 좋지만 애착 단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내 몸의 그런 반응이 편도체에 저장이 됐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최민수 씨와 강주은 씨. 최민수 씨가 첫눈에 반해갖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캐나다를 가서. 그러니까 그분은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역할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거를 원했던 거죠. 그분들 참 특이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끝이 오고 있습니다. 네. 사랑을 오래 지속했다가 이별이 왔어요. 뭐 이 이별은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뭐 어떻게 이별을 하든. 근데 이게 이별이 힘든 거는 뇌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별이 힘들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는 썰이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뇌에서 뇌 시냅스들이 연결하면서 전달 물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의 감도는 다 틀리게 느끼죠. 저는 그거를 전압에 많이 비교를 해요. 220볼트의 전압을 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110에 가서 쓸 수는 있어요.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통하긴 하는데 뜨뜻미지근하죠. 그런데 만약에 110볼트를 220은 타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틀려요. 용량에 따라서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도 다 틀려요. 내가 어떤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이별은 더 그렇죠. 일방적인 이별. 일방적인 통보를 당한 분들. 그분들은 아까 제가 신경 전달 물질이 옥시토신도 쌓이고 나는 이 사람이야 하고 바소프레신 나는 그거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그냥 탁 단칼로 정말 사지가 끊긴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욕하기도 전에 내가 아파서 너무 괴로운 거죠. 예.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사별. 우리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의 그 1등이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에요. 그 사별은 뭐냐면 나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래 살았던 빨리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그 신경 체계가 갑자기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지나가면 물론 세월이 약이에요. 우리 몸은 자가 치유의 능력이 다 아물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를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했을 때 내가 스스로의 자생 능력이 생겨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재정비가 일어나서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감정 소모와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 트라우마에 대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어떤 애착 단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신체적인 느낌도 분명히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제였습니다. 네.